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그리고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언을 했는데, 주로 4월 11일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는 시도가 있습니다 라고 한국에 그런 일부 세력이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거 자신 보고 한 비판 아닐까요? 지금 한미동맹의 공조의 틈을 벌리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동맹 강조하는 이 보수 세력을 겨냥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건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내정한 것이죠. 현재는 내정인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하는 바로 정경두 같은 국방장관, 그리고 북한을 주적으로 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정경두 같은 국방장관,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주적이 누구냐? 한미동맹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흐려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즉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한미동맹의 공조의 틈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돈 낱말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부에서 한미공조의 틈을 벌리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이 짤막한 논평을 읽어보면 여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사실과 다르고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내용이 다반사로 나옵니다. 제가 그걸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일시적 어려움이 조성되었지만 남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북미란 말 틀렸습니다. 미북이라고 해야죠. 북한은 반국가단체인데 어떻게 우리 동맹국보다 앞세워가지고 북미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건 정상회담이라고 불러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김정은은 정상이 아니에요.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한반도에서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북미 양국은,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북미 양국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북한이 무슨 국가입니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헌법 제3조에 못 박지 않습니까? 북미 양국은 이중 잘못입니다. 북미라고 한 게 잘못이고 미북 양측은 해야 됩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절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는데 북미 양국이라고 했어요. 과거처럼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는 이런 가운데에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되살리기 위한 한미 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가 함께 걷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과거 70년간 성공하지 못했던 길이므로 우여곡절이 없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남북미 정상의 특별한 결단과 합의를 통해 시작이 되었고 정상들 간의 신뢰와 의지가 이 여정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그 여정이 시작된 이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한 지난 1년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야말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할 분명한 근거입니다. 놀라운 성과? 누구의 성과입니까? 이게 김정은의 성과는 될 수 있을지만은 대한민국의 재앙이죠. 이게 성과입니까? 놀라운 성과. 첫째,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재처리 농축시설이 지금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과입니까? 핵폭탄 대여섯 개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과입니까? 수도권 상공에 자국의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든 이게 성과입니까? 한미동맹이 지금 결정적 균열로 가는 게 이게 성과입니까? 우리 국민 중에서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 27%가 된 게 이게 성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성과랍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하여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입니다. 여기 또 북미라고 그랬어요. 미북입니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호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즉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북한 정권도 동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이 논평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시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존 볼턴을 재수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수없는 인간. 이게 그럼 한미동맹 공조의 틈을 벌리는 겁니까? 틈을 메우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김연철 같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깨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되겠다고 미국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겠다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야당에서는 통일전선부장 같다. 아니 통일전선부장 같이 보이는 사람을 미국이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한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군사동맹관계는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과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까?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의 틈이 벌어집니다. 그럼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지 주어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 이런 굴욕적 대화, 국익을 포기하는 이런 대화는 안 된다. 그것이지 대화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은 갈등과 대결의 과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게 그게 평화입니까? 공동묘지의 평화지?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지금 대화가 실패로 끝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지금 대화가 시작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진 게 뭡니까? 핵무기를 내려놓았습니까? 핵 미사일 시설을 신고를 했습니까? 핵무기 만드는 걸 중단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변한 거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은 북한이 핵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고 우리가 틈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한미 양국은 60년 넘는 동맹의 역사에 걸맞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지금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유지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의용 특사를 향해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라이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존 볼턴과 제대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전화를 하면 받습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말 왜 합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야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식 용어 아닙니까? 여기에 한미동맹 해체란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린다고 남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이 한미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새로운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면 새로운 땅에 이룰 수 있겠죠.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이야기밖에 됩니까?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시간은 거꾸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이란 말을 할 때 반드시 자유를 넣어야죠. 자유 없는 평화, 자유 없는 번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란 말을 극도로 싫어하니까 오늘 여기에도 자유란 말이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으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런 표현, 쓸모없는 표현입니다.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이것도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당수 국민을 한미동맹 흠집낸다고 자기 책임을 전가를 해놓고 마음을 모아달랍니다. 마음을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계급적 시각으로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우리 사람 아닙니까? 다 아는데 이제 국민 마음을 모아달라고 국민 욕을 한 다음에 국민 마음을 모아달라고 하니까 다 공허하게 들립니다. 감사합니다.